주식 사야 돼요. 지금 오른 분들 뭐 아는 분들은 사세요. 근데 주식으로 종잣돈 불린 뒤에 천천히 서울집 사라, 이런 주장이 얼마 전에 나왔었죠. 딴딴딴딴 따라라란 뭐 이런 유튜버인데, 어떤 유튜버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진미. 지금은 ETF 이런 거에 집중할 때다 하는 얘기가, 자산 가격이 빠진 것부터 투자해라, 주식이다. 그리고 6개월이나 1년 후에 질병 위기가 지나가면, 이거 어떻게 가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질병 위기가 지나간 거라는 것을 장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질병 위기가 지나가도 뭐가 문제가 남았다? 지금 유가 문제가 있었고, 오늘 또 지표 제대로 나왔죠. 실업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주가가 바로 뛰냐? 물론 일시적으로 뛰긴 하겠죠. 해결되면. 웃기지도 않는 말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 있는데 전세가 올라간다는 건 부동산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결국은 주식, 부동산. 쉽게 얘기해서 주식으로 내가 돈 벌 수 있게 해주고, 그 와중에 나랑 같이 돈 번 사람? 부동산까지 같이 가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 좀 올려놔라. 그럼 증시도 또 살아날 테니까 부동산 샀을 수도 있고요. 굉장하죠? 이게 되게 재밌어요. 보면은 부동산 떨어지니까 주식으로 가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는 주식으로 돈 벌어서 부동산 가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뭘 그렇게 가자 그래요. 일단은 뭐 최근 이번 달 보면은 2조 달러 더 서명하고 또 더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 상황이 어떤지. 양적 완화 겁나게 하고 있다는 거죠. 2조 달러여야 한다. 아까 얘기했죠. 실직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실직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느냐, 회사가 왜 책임을 안 져주고 있느냐. 국가에서 이렇게 생계 보장을 해주는데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냐, 다음날 이거 3월 말부터 이미 2조 2천억 달러 해놓고서, 그리고 나흘 후에 또 2조 하고 싶다 이런 얘기 했는데, 증시는 어떻게 됐어요? 어제까지 많이 떨어졌죠. 꽤 최근 회복되는 듯 하다가 또 뚝 떨어졌죠.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내놨지만 투자 심리는 얼어붙었다. 자, 이렇게 양적 완화 왜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는 소비가 돌지 않기 때문에. 그죠? 소비가 돌지 않으면 당연히 국제유가도 다시 하락하게 되는 거죠. 양적 완화를 했는데 안 터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적 완화를 더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무작정 양적 완화만 들어가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 한 거예요? 감산할 거야 라고 엄프를 동시에 들어가면은 양적 완화랑 같이 힘을 받아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실업률이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유가가 오르니까 일단 올랐더라. 근데 유가가 거의 한 20% 가까이 올랐죠. 25% 오른 데도 있고 뭐 16%가 오른 데도 있으니까. 미국 텍사스유 같은 경우는 25% 올랐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2% 올랐더라. 다우지수. S&P도 2%, 나스닥은 1.7%. 뭐 확 살았다고 보긴 어렵겠죠. 그리고 5월물 가격 이런 것도 또 폭등을 했는데, 그죠? 선물지수 지금 또 다시 떨어질랑 말랑했다가 올라갈랑 말랑했다가 지금 계속 그러고 있죠. 브렌트유도 뭐 장중 30달러 넘어서기로 했다. 선물이니까, 이것도 6월물이니까 기대감이죠. 이거는 저게 정말 되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합의에 대한 사우디나 러시아 입장이 나오지 않았죠. 자, 증시 어때요? 요때까지 급격히 떨어졌다가 최근에 회복되는 듯 했는데 오히려 다시 떨어졌죠.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그리고 유가 반등이라고 해서 조금 살아났는데, 지금 유가 외에도 실업 문제라든가 뭐 질병 문제도 아직 해결 안 됐고 여러가지 겹쳐있죠. 양적 완화 너무 많이 해주면 어떻게 돼요? 디플레이션 오죠.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막 퍼붓는다 이런 경우에는 안 쓰죠. 잘. 지금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은 현금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들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죠. 자, 부양책 해서 올랐더라. 근데 질병 최대 발병국 되면서 다시 떨어졌다가 2조 부양책 또 나왔죠. 저게 뭐 발효하고서 이제 발표했죠. 그러다가 확진자 넘어서면서 또 떨어지고, 감사 한마디에 또 오르고. 이렇게 될 때 뭐 오르던 간에 떨어지던 간에 요거를 노리고서 들어가는 세력들이 있다. 떨어질 때도 오를 때도 항상 이런 지그재그로 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 특히 보면은
상승한 듯 했으나 여기서 뭐 부양책 발표하고 하지만 조금씩 다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미가 보이죠 지금. 아직은 아니다. 3월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외국인들 손절하고 있다. 한 달 동안 8,500억 원 팔았다. 외인들 계속 팔고 있죠. 근데 오늘은 어때요? 소폭 상승 출발했다. 유가가 폭등했으니까 1740선까지 회복됐다. 근데 또 순매도로 바뀌죠. 이거 뭐예요? 아니 9시까지만 해도 계속 상승하고 있었는데 매도예요. 또 트럼프 발언 진정성 의심? 제가 봤을 땐 매수해가지고 그 럼프 형이 얘기한 거에다가 발언에다가 매수해가지고 올리면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지금 개미들이 달라붙고 있죠. 주식에 개미들이 막 달라붙어서 올려놓으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죠. 대충 그림이 보이죠. 오늘 뭐 그래도 결국 다시 오르긴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들은 싹 팔았다. 오른 타이밍에 맞춰서. 그러는 동안 올려줬다. 개미들이. 이렇게 된 거죠. 기관도 오르는 거 보니까 일단 판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팔았는데 코스닥은 사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팔고 있죠. 지금 오르는 거는 순수 세력들은 빠지는데 이 기대감으로 개미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다. 자,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나라 개미들은 주식시장에 미친듯이 달려들까? 부동산의 영향이 없지는 않다. 이 얘기 했었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테크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돈에 눈이 돌아서가 아니죠. 집값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평생 내 집 마련 벌어서 못하니까 어차피 평생 못할 거면은 이번에 한번 걸어보자. 전재산 걸어보자. 라고 시작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많죠. 안 되면 어차피 집 못 사니까 그냥 빚 갚아가면서 그냥 혼자 살고 되면은 집 사서 나도 뭐 좀 결혼하고 살아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모아선 집을 못 사니까. 도박 형식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코스피, 코스닥 정보, 최종 정보 들어왔는데 아까 어디였죠? 0.27%였죠? 그런데 더 떨어져서 코스피는 0.03%로 마감되었고 코스닥은 0.84%였는데 코스닥은 더 올랐네요. 플러스 0.94%로 마감됐더라. 팔았다 올랐다 세력 들어와서 쭉 팔고 빠지는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개미들이 많이 샀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이거 아까 얘기했었죠? 그 CNBC 방송에서 아까 얘기해서 뭐 브렌트유랑 뭐 올랐다. 럼프 형이 감산한다고 언급해서 1,500원 배럴까지 갈 수 있다 하니까 오른 거죠. 자, 그 전에는 어땠어요? 계속 폭락하면서 금값도 같이 떨어지더라. 아니, 유가가 떨어지면은 안전자산인 금을 사는 거 아니에요? 유가가 떨어졌는데 왜 금은 같이 떨어졌죠? 당연히 현금 부족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서 기업들도 이렇게 금을 좀 사놓죠. 물론 뭐 채권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금리 인하 때문에 채권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값이 하락하는 경우는 채권도 사고 금도 사지만 거기에서 현금화를 지금 급하게 현금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그 선물 1일 정산할 때 내는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회사 자체에서 지금 빨리 정산해야 되는 금액들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금을 파는 경우가 많죠. 여기에 금도 위험하다 싶어서 오를 만큼 올랐다. 이제 팔고 현금 확보하자. 이런 심리도 있고 지금은 금도 안전하지 않은 자산이라고는 못하겠지만 무작정 오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자, 유가 어떻게 됐죠? 아까 보여줬죠? 이렇게 아직 떨어졌죠? 이거 반영 안 돼서.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근데 침체가 아니라 전쟁 상황이다. 지금 유가 저거 오른 걸로 회복될 만한 상황 아니죠. IMF는 이미 신흥시장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80여 개 국가로부터 200억 달러의 긴급 구호자금 요청을 받았다. 우리나라 97년에 IMF 위기 있었죠. IMF에서 빌려준 거죠. 이거 80개국이 요청하고 있다 지금. 그럼에도 별 위기 아니다. 질병 사태 끝나면 금방 다시 회복될 거다. 특히 집값. 이딴 얘기 하는 인간들은 메달 하나 줘야죠. 목메달 이런 걸로. 올 가을에 또 다른 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뭐 다른 게임이 될 것이다. 뭐 사실은 이거는 뭐 저도
잘 모르니까. 또 날지 안 날지는 모르니까. 그렇지만 또 하나의 위험성이 있다. 우리나라 어때요? 경제 성장률. S&P에서는 1.1%로 낮췄다. 얼마나? 2.5%나 떨궜다. 이거죠?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폭 OECD 1위다.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하죠? 왜?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근데 수출이 박살나고 있죠? 1.1%면 양반이죠. 일본 노무라 증권은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12.2%까지 예측하고 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웬만하면. EIU에서는 마이너스 1.8%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는 곳도 많다. 이게 단순히 질병 돌아서 마이너스가 되나요? 자, 실질적으로 질병 자체의 위험성은 우리나라에서는 메르스가 더 높았죠. 치사율이 더 높았잖아요. 근데 왜 이번 질병은 더 위험해요? 일단은 전염성이 높고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인 거잖아요. 항공이나 유가나 이런 쪽에 다 영향을 두루 끼쳤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인 침체가 왔다고 했을 때 이 회복이 굉장히 빨라져요. 회사가 몇 개가 무너지고 빚이 늘어나면은 살아나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만은 금방 해결돼서 집값을 다시 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자, 어때요? 지금 신용경색 확대돼서 경기 침체 우려하고 있고 채권 펀드 만들고 있고 주담대 금리 더 오를 수 있다고 하고 금리 인하됐다고 해서 주담대 떨어지는 거 아니죠. 증권사 직접 대출 한국은행에서 지금 RP하고 있죠. 근데 직접 대출도 검토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캐피탈 더 심하죠. 이상금융 가면 더 심하죠. 우선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집값이 문제예요. 사실 먹고 사는 게 문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깔깔이 깔깔이를 놓고 왔네. 어떤 대강 읽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리센츠 3억 올랐으니까 집값 폭락 아니다. 아직도 투기 조장하고 있죠. 정신 나간 거죠. 지금도 집값 투기 유도하는 거 진짜 정신 나간 거죠. 집값 낮춰서 지금 빨리 사람들을 비소비지수를 줄여서 가계 부채부터 빨리 해결하고 여력을 만들어서 소비를 돌게 만들어야 되는데 소비 못 돌게 하려고 집값을 더 올리려고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돈을 번 인간들은 뭐 해라? 허리띠 졸라매고 또 투기해라. 아주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죠. 자, 빚 못 갚는 가게나 기업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빨간불이다. 지금 대기업 1월, 2월, 3월 대출 증가매기 급격히 늘어났죠. 여기다 연체율 어제 영상에 저희가 스트리밍 영상 보시면 연체율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그랬죠. 빚은 늘어나는데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 경제 위기죠. 지금 소비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집 사기는 개뿔이죠. 자, 결론 정리하면 뭐예요? 첫 번째, 경제 위기는 계속된다. 두 번째, 그럼 주식 지금 살 때가 아니다? 주식 살 때 아니다. 남의 말 듣고 지식 없이. 자, 세 번째, 지금 부동산 일단 지금은 아니죠. 아무리 무슨 난리를 치고 뭐 어디가 오른다느니 뭐 지금 그거 볼 때 아니에요. 파산이 서울이 30% 넘게 늘어났고 뭐 대전 이런 데는 50% 넘게 늘어났고 인천도 40%인가 아마 늘어났다. 파산이 늘어난다는 건 6개월에서 1년 뒤에 경매가 쏟아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미 저번 달부터 경매는 쏟아지고 있었는데 파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집 살 때예요? 절대 아니죠. 지금 집 살 때라고 우기는 인간들은 호기심에라도 들어가 보지 않게 차단하셔야 돼요. 영상을. 그 보면은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경매가 우수수 떨어지는데 지금도 금매가 나오고 있는데 금매가 여러 건이 거래되고 있어서 그리고 거래 안 되는 금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 건 원래 가격 회복한 거래됐다고 해서 여태까지 했던 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유튜버나 뭐 이거 지금 금매 거래되고 있는 거를 기사에서 아니 신고가 갱신했을 때도 기사는 계속 다뤘잖아요. 신고가 갱신했을 때는 시세 교란이라고 안 해놓고 금매 거래된 거를 다루면은 시세 교란이라고 하는 유튜버나
이런 투기 조작 유튜버 말을 들어야 되냐고요, 지금. 절대 아니죠. 미리 얘기하지만 주식으로 돈 벌어서 부동산을 사라.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분들은 하세요. 근데 저는 만약 모르는데 지식 없이 하는 거는 절대 바라지 않고, 부동산은 또 뭐 6개월에서 1년 뒤 얘기하는데 3, 4년은 떨어질 거다. 최소. 그러니까 꼭 그 점 명심하시고 남의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되겠다. 자산을 잘 지키셔라. 그래야 기회가 온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부 여기까지 마치고요.